2022년 5월 27일 인터넷 뉴스 보니까 사랑을 조정을 본데 가스라이팅 이에 관련한 기사가 떴길래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화면에 그림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질문하지 마, 그냥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복종해 라고 구두발로 머리를 찍어놓으라는 하나의 노예 같은 상태,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서적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여성입니다. 여성. A씨 여성이고 여대생이라 되는데 야구 방망이, 금속재 커튼봉, 휴대전화, 철제, 펀칭 기계 등으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B씨는 특히 A씨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B씨 휴대전화에는, 핸드폰에는 A씨가 깨워달라고 하실 때 무슨 수를 써더라도 깨워드릴 것, 어떤 일이라도 여보의 일이 우선이기에 정신 차려서 행동하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폭행을 받다 보니까 2020년 11월 10일 오후 1시에 같이 동거하는 여친의 희돌은 몽둥이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 도대체 뭔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가스라이팅은 가스의 효과라는 것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언행을 말한다. 주로 상대방에 대한 간섭, 상황적 연출과 조작, 긴 오류 등의 행위를 벌여 피행위자가 행위자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든다. 대상에게 정서적 학대를 지속하여 대상이 자신의 판단력이 매우 낮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 그가 행위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세뇌의 일종이다. 주로 상대방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다.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고 상대방의 말은 어리석은 결정, 틀린 판단력이면 상대방의 결정대로 하면 손해말을 볼 뿐이라는 부정적 의식을 주입한다. 가스라이팅 세뇌 단계는 네 가지가 있는데, 관계 형성, 기억의 왜곡, 미니마이징, 무시 등 네 가지가 있다. 가스라이팅을 한마디로 앞에서 본 그림 같지. 억압된 상태, 상대방을 억압하고 조정하는 상태, 통제하는 상태,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한다. 생각하지 마, 질문하지 마, 그냥 두려워하고 복종해.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관련 동영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온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오늘 이 책을 보고 좀 참고를 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스턴 박사가 명명한 가스라이팅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용하게 암암리에 행해지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특정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또 하는데요. 혼란과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가해자가 있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각력을 기꺼이 의심하는 피해자가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가해자는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어떤 정서적인 압력 같은 것들을 행사해서 피해자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활기차고 자기 자신을 잘 믿고 쾌활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게 되고 가스라이팅을 서로 하고 당하는 그런 관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 저자는 이제 영화 가스등이라는, 가스라이트라는 영화, 그리고 오래된 연극에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함께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가스라이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연예인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유튜브라든가 여러 매체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가 어떤 모욕을 언짢아 했다는 이유로 그 친구가 너무 민감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비난 섞인 댓글을 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조종당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수십 명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민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자신이 보거나 알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제 피해자가 뭔가 의심을 갖게 되고 반발하게 되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위에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싶어하고 피해자가 결국 거기에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집착적으로 정서적인 조종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저 사람에 동의하지 않아서 관계가 끊기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관계에 굉장히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상황을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게 가스라이팅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생각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경박하게 행동한 걸 거야, 찌질하게 행동한 걸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가스라이팅이 효과가 발휘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를 가스라이터라고 부르고 피해자를 가스라이티라고 부르는데 가스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라이팅 뉴스인데 가스라이팅 범죄, 취재에 된 내용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KBS에 연락 주셔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마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네, 피해자들도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학대인지조차 제대로 몰랐다고 말했는데요. 네. 가해자가 구속되고 판결 소식이 뉴스로까지 나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했구나 알게 됐고 네. 더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더 충격적인 학대 내용을 정리해서 추가 고소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무엇보다 자신들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취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피해자는 2명에 네. 이런 충격적인 학대 행위가 10년 넘게 이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도 선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스라이팅 범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화장실 안에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못 느끼지만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 가스라이팅도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자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은밀하게 상황을 조작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세뇌시키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피해자가 일단 세뇌당하고 나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처럼 엽기적인 범죄로 치닫기도 하지만 일상의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범죄에서도 가스라이팅이 내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각이 냄새에 마비가 되듯이 이 자각도 마비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예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예. 유독 그 사람 방식대로만 일이 진행되고 그 사람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변명을 하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보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예방법으로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피해자 잘못이 아니니 자존감을 가지고 의심 가는 관계를 주변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조언을 얻으라는 건데요. 네. 아니다 싶으면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인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아주 의심을 해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재 기자였습니다. 끝부분에 가스라이팅 예방법이라고 간략히 나오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스라이팅 예방법 스스로를 믿고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있었던 일을 저장한다. 당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라. 사과를 바라지 말라.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심리 전문가와 상담하라. 추가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 키워라. 자신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확신과 자존감을 키운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판단해줄 조력자의 도움이 요청, 거리두기,
가해자를 설득시키지 말고 거리를 두면서 편다. 함정은 의심, 본인이 논리적으로 판단해 가해자의 언행을 함정으로 의심한다. 주행객 자동화 기억이, 조력자의 도움, 거리두기, 함정 의심. 그리고 가스를 애무보 한 번 더 얘기하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판단을 미워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과 있어 니를 저장한다. 저장해서 나중에 이거를 증거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법적인 요소 사용한다. 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해라. 사과를 바라지 마라. 신뢰성 친구, 가족, 심리 상담과 상담하라. 이상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